고려장 노인의 지혜. 여러분, 혹시 고려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나이가 많아지면 더는 쓸모가 없다 여겨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두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풍습이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의 이야기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채록된 설화 고려장 노인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는 1941년에 태어난 이대희 선생님의 입을 통해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얕보거나 시험하기 위해 때때로 괴상한 문제를 내곤 했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조공을 바치거나 굴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던 셈이지요. 어느 날 중국 사신이 도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끼줄을 꼬아 만든 그대로 불에 태워서 가져오라.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관리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건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 아닌가? 새끼줄은 지프로 꼬아 만든 것인데 불에 태우면 다 타버리지 않겠는가? 제가 되면 바람에 흩날리는데 어떻게 꼬임을 그대로 유지하겠어? 왕 또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도 불안이 번졌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답을 내지 못하면 어쩌나? 중국이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히지 않겠어? 사람들은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지만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가도 결국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관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어쩌면 산속에 버려진 어르신들이 방법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늙은이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다들 힘도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모르는 분들인데. 하지만 왕은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다. 당장 산속으로 가라. 어르신들께 지혜를 구해보라. 그리하여 자식들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길을 오르자 곳곳에 버려진 노인들이 움막이나 동굴에서 연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해져 있었으며 손발은 거칠고 굳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상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산속에 모셔두고 잊고 지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오다니. 노인은 힘겹게 웃으며 손을 들어 자식의 어깨를 토당였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너희 눈빛이 너무 다급하다. 자식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이한 문제를 내었습니다. 새끼줄을 불에 태우고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답니다. 저희는 도저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체면이 달린 문제인데 제발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잠시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거 참 간단한 일이구나. 새끼줄에 소금을 듬뿍 뿌려 간을 해보아라. 그러면 불에 타도 모양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불에 타도 모양이 남는다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지만 소금은 불길 속에서도 모양을 잡아주는 힘이 있단다. 그것이 세상 이치다. 자식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진작에 답을 찾았을 텐데. 곧장 궁으로 돌아간 자식들은 노인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끼줄에 소금을 잔뜩 뿌려 간을 한 뒤 불 속에 넣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일며 줄은 서서히 검게 타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은 재가 되었지만 꼬임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금이 재를 붙잡아 주어 줄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됐다. 정말 그대로다. 노인들의 지혜가 우리를 살렸다. 이 새끼줄을 중국 사신 앞에 내놓자 사신은 두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럴 수가. 불에 태웠는데도 새끼줄 모양이 그대로라니. 조선 사람들의 지혜가 이토록 깊다니 감히 얕볼 수 없겠구나. 그 뒤로 중국은 조선을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의 지혜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노인을 쓸모없다 여기고 산속에 버려왔다. 하지만 정작 나라를 구한 건 그들의 지혜였구나. 우리가 어리석었다. 그때부터 고려장의 풍습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어르신을 공경하며
그들의 경험을 배우려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한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들은 젊은 세대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 지혜는 공동체를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전한 말, 노인은 나이가 예순을 넘고 이른이 되어도 지혜롭고 영리하다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이라면 중국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른들의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설화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던져줍니다. 고려장 노인의 지혜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남 고흥군에서 전해져 내려왔고 1941년에 태어난 이대희 선생님의 입을 통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지혜와 감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삶의 무게를 더해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